자, 챕터 4, Material Balance Without Reaction. 어, 반응이 없는 공정에서의 물질수지에 대한 얘기고, 이번 챕터에서는 비반응 물질수지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 어, 문제를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문제 풀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거. 그리고 케미컬 리액션이 없는 프로세스에서 머티리얼 밸런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가지 그 단계의 전략, 지난 시간에 배웠죠. 10가지 단계의 전략, 10스텝의 스트레지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것.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는 시스템에서 물질 수지를 이용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느냐? 플랜트 이큐먼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스트림에서의 어떠한 컴포넌트의 플로우 레이시라든지 플로우 양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큐먼트 피스에서의 플로우들, 그러니까 공정마다의 유량이라든지 혹은 그 공정 내에서 이큐먼트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수지를 통해서 뭘 구할 수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로우 머티리얼이 원료로서 사용되고 얼마만큼의 프로덕트가 플랜트 공정 내에서 플랜트에 지나가면서 생성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피드가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프로덕트가 생성되고 이러는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게 모든 게 이 물질 수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예제 1번, 퍼멘테이션 브로스에서 발효 공정 내에서 스트랩토마이신에서의 추출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추출 공정을 통해서 스트랩토마이신, 이거를 추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이 굉장히 유용한 바이오 케미컬인가 봐요. 그리고 이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물보다 오게닉 솔벤트에 훨씬 더 어피니티가 있어서 잘 녹아든다 그래. 그러면 물 속에 우리가 발효액에는 거의 물이잖아. 이 물 속에 스트랩토마이신이 있는데 이걸 솔벤트 처리를 하면 오게닉 솔벤트 처리를 하면 스트랩토마이신을 추출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어, 이런 익스트랙션 프로세스 내에서 스트랩토마이신의 오게닉 솔벤트에 익스트랙션 된 후에 오게닉 솔벤트 내에서의 스트랩토마이신의 매스 프랙션을 구하라고 하는데, 가정이 뭐냐면 그 오게닉 솔벤트 내에서는 어,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aqueous solution 무 수용액상에서는 또 솔벤트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수용액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덴시티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솔벤트는 0.6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덴시티를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은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 익스트랙션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스트랩토마이신이 들어가 있는 발효액 A라는 게 들어가서 여기에 1시간에 200리터 per hour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1리터당 10g의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수용액이니까 덴시티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추출하기 위해서 오게닉 솔벤트를 쓰는데 오게닉 솔벤트를 유량이 얼마냐? 10리터 per hour.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덴시티가 0.6g per 세제곱센티미터죠. 여기는 스트랩토마이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오게닉 솔벤트가 들어가고 아쿠아 솔루션이 들어가면 이 반응에서 오게닉 솔벤트하고 아쿠아 솔루션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스테트마이신이 이 아쿠아스 페이지에서 오게닉 솔벤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나오는 오게닉 솔벤트에는 익스트랙션 된 스트랩토마이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오게닉 솔벤트가 10리터 per hour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오게닉 솔벤트가 10리터 per hour로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흐름으로 아쿠아스페이스 솔루션 디스차지 되는 애들 중에 0.2g per 스트랩토마이신 per 리터가 있대요. 그러면 10g per 스트랩토마이신에서 0.2g per 스트랩토마이신 리터로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그 차이만큼 이
프로덕트 솔루션에 있겠죠. 오게닉 솔벤트 내에. 그리고 이 아쿠아 페이즈 솔루션에는 유량이 이 200리터 per hour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섞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1시간으로 잡아봅시다. 베이시스를 1시간으로 잡으면 우리가 수용액이 200리터 per hour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A라는 수용액이 1시간 동안 200리터 들어가고 200리터 들어가고 그러면 그리고 솔벤트 들어간 거를 10리터 per hour로 들어가니까 얘는 10리터 들어갈 거고 그러면 나오는 디스차지 된 솔루션은 당연히 200리터 나오고 프로덕트 솔벤트 스트랩시마이신에 포함된 스트랩시마이신이 많이 포함된 오게닉 솔벤트도 10리터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수용액 A에서 앞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수용액 A에서 200리터 per hour 중에 우리가 스트랩시마이신이 10g per 리터라고 했으니까 200리터가 있으니까 결국 스트랩시마이신이 얼마 있다는 얘기야. 스트랩시마이신이 2000g 있는 거죠. 그잖아. 200리터 per hour 곱하기 10g per 스트랩시마이신 per 리터니까 2000g 있는 거죠. 그러면 B에는 아까 농도가 0.2g per 스트랩시마이신 리터니까 0.2 곱하기 200 하면 40g 있는 거고 솔벤트 인풋에는 없고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있는지 결정이 되죠. 그리고 물은 여기에 2 곱하기 10의 5승 10의 5승 그 다음에 물 아웃은 동일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덴시티도 솔벤트도 6000g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매스로 덴시티를 고려를 한 값이죠. 그래서 6000g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스트랩토마이신 양을 구해야 되니까 스트랩토마이신 밸런스를 세봅시다. A의 총량이 2000리터인데 그 중에 1리터의 용액 중에 결국 스트랩토마이신이 10g 있고 이게 인풋이지. 그리고 솔벤트 쪽, 이 S쪽 여기는 10g per 리터, 10리터 per hour 중에 10리터가 있고 그 중에 1리터 스트랩토마이신, 1리터 솔벤트 중에 0g 있고 나오는 거는 B, 얘 이렇게 되는 거지. 파란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할까요? B 200리터의 솔루션, B 솔루션 안에 농도가 1리터 솔루션 대 0.2g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여기는 10리터 솔벤트 안에 1리터 솔벤트 안에 Xg 있다고 쓰면 이 Sg은 결국 이걸 구하면 변수 하나고 이걸 구할 수 있죠. 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하면 196g per 스트랩토마이신 리터 오버 솔벤트 그러니까 실제 P지 PV 흐름에서의 솔벤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스 레이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람 솔벤트 분의 그람 스트랩토마이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덴시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6g이 있어. 그지? 그러면 1리터 안에 196g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농도가 196g per 솔벤트인데 여기에 10리터니까 1960g이지. 1960g 있는 거지. 그지? 자,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솔벤트 1리터당 196g의 스트랩토마이신을 추출을 하는데 1리터는 부피 1000세제곱센티미터고 그리고 덴시티를 뒤집어요. 그래서 1리터 세제곱센티미터당 솔벤트는 0.6g 있으니까 이걸 쭉 여기 계산하고 여기 쭉 계산하면 0.3267g 스트랩토마이신 per gram 솔벤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1g의 솔벤트 안에
0.3267g의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으니까 이걸 매스 프랙션을 나타내면 1 플러스 0.3267분의 0.3267에서 0.246, 그러니까 24.6%가 이 P 흐름에서의 24.6%가 스트랩토마이신인 거지, 그지? 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스를 분리하는 문제,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멤브레인을 이용한 가스 분리. 실제로 이 가스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책이 쓰여질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응용 분야의 하나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가스 분리하는 분야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을 때 이 전공자랑 되게 친했어요. 세라믹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론 고분자 멤브레인 쓰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멤브레인을 써가지고 가스를 분리해, 뭐 CO2와 메탄을 분리한다든지 수소와 N2를 분리한다든지 수소와 O2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유용한 가스를 농도를 높이면 이게 자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 이슈 때문에 이 분리 기술들, 멤브레인을 이용한 분리 기술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스를 분리할 수가 있고,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매력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특히나 공기 중에 있는 N2와 O2,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을 분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얇은 고분자로 뭐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포러스 그래파이트 서포팅 레이어 위에 고분자가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를 보고 여기 웨이스트 스트림에서의 컴포지션을 구하라 그러는데, 조건이 뭐냐면 웨이스트 스트림이 인풋 스트림의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의 원리를 보면 여기 하이 프레셔 압력이 높은 조건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스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로우 프레셔 사이드 쪽으로 분리된 가스, 어떤 가스의 농도가 조성이 높아진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웨이스트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인풋이 순수 에어 21% O2고 79% N2로 갑시다. 물론 CO2, 수소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메이저가 O2 21%, N2 79%고, 여기에 이제 고압으로 멤브레인을 통해서 분리를 하면 옥시전 농도가 25%로 이렇게 높아졌어. N2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이 웨이스트로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 웨이스트로 나오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N2의 프랙션이 높겠죠. 그리고 웨이스트가 인풋의 80%야. 그러면 얘가 피드가 100g몰이 있다 그러면 이 웨이스트는 거기에 80%, 0.8g몰이 있는 거고, 이 프로덕트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피드가 만약에 100g몰이 들어갔다 그러면 웨이스트는 80g몰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100g몰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80%니까 80g몰이 되는 거고, 프로덕트는 20g몰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 O2하고 N2의 조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고, 피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웨이스트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피드에서는 우리가 프랙션을 알고 있죠. 에어를 사용하니까 O2가 0.21 몰 프랙션, N2가 0.79. 프로덕트에서는 O2가 0.25, N2가 0.75. 그리고 웨이스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당연히 N2가 좀 더 많겠죠. 여기는 P에서는 프로덕트에서는 O2가 많으니까 여기는 N2가 좀 더 많겠지. 그래야 분리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이 뭐냐면 W는 0.8F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가정을 베이시스를 정해야 되는데 베이시스는 F를 100g 몰로 잡아봅시다.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느끼겠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피드를 혹은 프로덕트를 어떤 계산 기준을 그람몰로 정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 퍼센트가 몰 퍼센트이기 때문에 몰 프랙션이기 때문에 100g몰로 정하면 거기 안에 있는 구성 성분들의 몰수가 정해 버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정보를 많이 적어 볼게. 이게 100g 몰이면 O2는 100g 몰에 21%, 21g 몰이죠. 그럼 N2는 79g 몰. 그죠? 21. 그리고 이 W는 0.8F라는 것 때문에 이 W가 몇 g 몰이 돼? 80g 몰. 그러면 P는 반응이 없으니까 P는 당연히 100 빼기 80에서 20g 몰이 되죠. 그러면 이게 20g 몰이 정해지면 얘도 정해지고 얘도 정해지잖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F 100g 몰 베이시스로 잡고 W 이거는 0.8F니까 80몰 g몰이에요 다. 그리고 P는 F 빼기 W 하면 20몰 그죠? 그리고 F에서 O2의 몰수는 21몰 여기 나와 있죠. F에서의 N2의 몰수는 79g몰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가 20g몰이 정해졌으니까 20g몰에 25%면 5g몰이지 5g몰 20g몰에 75%면 15g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밸런스로 옥시전 들어간 거는 옥시전 나온 거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N2 들어간 거는 N2 나온 거 하고 N2 여기 웨이스트로 나온 거 하고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모르는 거는 웨이스터에서의 O2하고 N2의 몰수죠. 그러면 O2 밸런스하고 N2 밸런스를 쓸 수가 있죠. O2 밸런스 0.21 곱하기 100g 몰은 P 0.2P 플러스 80 곱하기 웨이스트의 옥시전 프랙션 혹은 0.21 곱하기 100 해서 0.25P 더하기 W에서의 O2 몰수 N2도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O2하고 N2하고 다 합치면 전체 그 프랙션 토탈 몰 밸런스식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거고 그리고 그때 이 식에서 변수 두 개 모르고 P도 이미 정해졌으니까 식 두 개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결국 0.21 곱하기 100은 0.25P인데 P가 아까 뭐라 그랬죠? P가 20g 몰이라고 그랬잖아. 20g 몰. 그러면 20g 몰이면 이거 20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고 P가 20g 몰이니까 20도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하면 이렇게 웨이스트의 O2 몰수는 16g 몰, 웨이스트의 N2의 몰수는 64g 몰. 그래서 웨이스트는 전체 80g 몰이니까 거기에 80분의 16, 80분의 64 하면 0.2, 0.8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검산 같은 경우는 약간 오차가 있긴 한데 뭐 검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다음 예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4.3 디스틸레이션 컬럼을 디스틸레이션 컬럼 문제이고 연속 증류탑에서의 물질 수지를 분석하는 문제예요. 우선 에탄올을 생산한 가스오를 위해서 에탄올을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스틸레이션 컬럼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고 프로세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버텀 웨이스트의 컴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버텀으로 로스되는 에탄올의 알코올의 양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나온 거는 1시간 동안 오퍼레이션 했을 때의 어떤 결과치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결과치를 보고 우선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 디스틸레이션 컬럼이 이렇게 있고 디스틸레이션을 하려면 열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팅을 이렇게 합니다. 히팅을 하고 피드가 들어가는데 이 피드에서 에탄올하고 물의 믹스처가 들어가서 히팅을 하니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되겠죠.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돼서 힐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다시 힐 익스체인지에서는 쿨링 워터 하니까 냉각이 되고 이때 이제 한쪽 흐름에서는 디스틸레이션 프로덕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다시 리플럭스가 돼요. 리플럭스가 되니까 이게 리플럭스 돼서 다시 여기서 히팅이 되고 이게 다시 베이퍼로 가고 그래서 그 제품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텀 쪽으로 로스가 있대. 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틸레이션 통해서 히트 체인지로 들어가고 프로덕트가 이쪽으로 생성되고 바텀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시스템 바운더리를 이 디스틸레이션 컬럼을 포함해서 이렇게 히트 체인지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들어가는 거는 이 피더 그 다음에 프로덕트 그 다음에 바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피더에서는 1000kg이 1시간 동안 들어가고 이때 퍼센트 10% 90% 에탄올 10% 물 90% 그러니까 결국 이 퍼센트는 매스 레이쇼고 디스틸레이션 컬럼에서는 P kg만큼 나오는데 이때 에탄올은 60% 물은 40% 근데 피드의 10% 10분의 1이 프로덕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드의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1000kg이 들어갔으니까 피드의 10분의 1이니까 여기는 P는 100kg이지. 그리고 버텀 웨이스트 결국 이 1000kg 중에 100kg이 프로덕트로 나오고 바텀 웨이스트에는 얼마 나온다고? 900kg인 거지. 그러면 이때 이제 에탄올하고 H2O의 레이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변수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피더에서의 에탄올 양, 피더에서의 물의 양, 프로덕트의 에탄올 양, 프로덕트 물의 양, 그 다음에 버텀에서 에탄올 양, 버텀에서의 물의 양, 그 다음에 FP 버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뭐지? 베이시스를 1시간 혹은 F는 1000kg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F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퍼센트를 아니까 얘네 두 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P는 10분의 1 피더 하니까 P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탈 밸런스에 의해서 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가 죄송합니다. P가 100kg이라 그랬으니까 그 100kg의 퍼센트 이걸로 해서 얘네들도 알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모르는 변수는 이 두 개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수지식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피드 1000kg이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F를 베이시스를 정했으니까 P도 알 수 있고 B도 알 수 있죠. 그리고 F에서의 에탄올과 물의 양하고 P에서의 물과 에탄올의 양을 알 수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도에서의 에탄올 양이라는 것은 1000kg에 10%에서 100kg. 그 다음에 에탄올 양, F에서의 물의 양은 1000kg에 90%에서 900kg. 이렇게 알 수 있고, P는 0.1F라고 그랬으니까 100kg인데, 100kg 중에 60% 에탄올이니까, P의 에탄올은 60kg, P의 물은 0.4P니까 40kg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바텀 쪽에서의 에탄올하고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바텀 쪽에서의 에탄올하고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에탄올 밸런스하고 물 밸런스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에탄올 밸런스는 들어오는 거는 0.1 곱하기 1000 그리고 디스틸레이션으로 나가는 거는 아까 60이라 그랬지. 60. 그래서 남는 거는 바텀 쪽에 남는 거는 40%고 물 처음에 피드 쪽에서 900kg 있었지. 0.9 곱하기 1000. 그리고 P 쪽에서는 프로덕트에서는 40kg이잖아. 0.4 곱하기 100 해서 결국 860. 바텀 쪽의 총량은 900인데 900이고 그때 매스 프랙션 900분의 40 하면 0.044 900분의 860 하면 0.956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피드에 우리가 피드 100kg이 에탄올이었는데 100kg이 에탄올이었는데 바텀 쪽으로 얼마나 빠져? 40이 빠지지. 40. 그럼 얼마만큼 로스인 거야? 바텀 쪽에서 빠져나가는 에탄올은 100분의 40 해가지고 결국 40%가 로스로 바텀 쪽으로 빠지는 거지. 그죠? 이거를 좀 더 디스틸레이션 쪽으로 가져가면 공정에 이익이 많이 남겠죠. 자, 배터리 산용액 혼합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4.49. 문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해분식 반응기에 의해서 18.63 배터리 애시드가 가진 용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올드 윅 배터리 솔루션, 그러니까 주로 황산을 쓰나 봐요. 예전에 쓰던 남은 황산 축정지 황산 용액이 12.43%의 황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 그리고 여기에 200kg 77.7% 황산 용액, 그러니까 새로운 원료 피더 물질이죠. 피더 물질을 합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18.63% 황산 용액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18.63%의 그 황산 용액을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2.43% 황산 솔루션이 이렇게 있고 오리지널 솔루션이 있고 이걸 F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피더 애시드 솔루션을 200kg을 넣었는데 이때 황산 용액은 77.7% 그리고 물은 22.3% 솔루션을 이렇게 섞어요. 섞어 가지고 둘이 합치면 Pkg에 18.63% 황산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어블하고 모르는 베리어블, 이게 어쨌든 베리어블을 다 써봅시다. 그리고 베이시스를 새로이 넣어주는 애시드 솔루션 200kg A라고 합시다. 이거의 A. 그러면 A에서의 매스, A에서의 H2O의 매스, 그리고 F에서의 H2O의 매스, F에서의 H2O의 매스, P에서의 H2SO4의 매스, P에서의 물의 매스, 그리고 A, FP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우선 베이시스로서 A를 알 수 있고
A가 알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도 다 알 수 있죠. 그죠? 나머지는 모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변수는 9개를 하지만 모르는 거는 6개를 몰라.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조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H2O의 조성을 F나 P로 죄송합니다. 여기 오리지널 솔루션은 H2SO4의 매스를 F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믹스딩된 여기 그거네요. 미스드된 솔루션 오타네요. 이 두 번째 제조된 솔루션은 P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다 F와 P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는 실제적으로 두 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F, 그러니까 오래된 오리지널 그 황산 솔루션의 비율, 그러니까 오래된 황산 솔루션에서의 물의 비율, 아까 87.57%라고 했죠. 0.875라는 거는 F분의 MH2O, F 흐름에서의 MH2O죠. 그리고 그 솔루션에서의 황산 12.43%라는 거는 0.1243이라는 거는 F분의 그 F 그 용액 중에 H2O의 양이 0.1243이지. 그리고 프로덕트 P에서의 황산 농도 18.63이라는 거는 63%라는 거는 0.1863이라는 거는 P분의 P의 H2SO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81.30%의 물 0.8137은 P분의 P에서의 H2O 양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를 다 어떻게 보면 F와 P로서 다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매스 밸런스식을 세울 때 킬로그램으로 매스 밸런스를 세워 봅시다. 우선 황산 솔루션, 황산에 대한 밸런스를 세워 볼까? 처음에 우리가 이니셜이 F는 F 곱하기 0.1243, F 곱하기 0.1244, 그리고 인풋 되는 게 200 곱하기 77.7이니까 0.777 해서 파이널이 어떻게 되지? P 곱하기 0.1863 이렇게 되고, H2O 밸런스는 처음에 F에 87.57% 있었고, 거기에 이제 200kg에 22.3% 물을 집어넣어서 P는 0.8137, P의 81.30%가 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토탈 밸런스는 P 빼기 F는 200kg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P 2105kg, F는 1905kg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게 배치해서가 아니라 연속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푸는 걸 더 좋아해요. 어떤 믹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오리지널 솔루션이 F가 있는데 이때 H2SO4가 12.43, 0.1243, 그 다음에 H2O는 얼마죠? 0.8757, 그리고 A라는 게 200kg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H2SO4가 0.777, 그 다음에 H2O가 0.223, 그래서 만들어진 P가 있고 이때 H2SO4가
0.18이라고 해야 되지. 0.1863, 18.63%. H2O는 그때 0.8163.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지? 토탈 밸런스는 P는 F 더하기 A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A는 200kg이니까 그냥 200kg을 적을게요. 200. 그리고 H2SO4에 대해서 이게 토탈 밸런스고 H2SO4에 대해서 쓰면 0.1863P는 F쪽 0.1243 F 더하기 0.777 곱하기 20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H2O에 대한 밸런스를 쓰면 0.8163 P는 F쪽 0.8757 F 더하기 0.223 곱하기 200 가로로 합시다. 가로로 이렇게 결국은 이게 어떤 믹스라고 생각하면 F하고 A하고 200kg 들어와서 P를 이렇게 토탈 밸런스식을 쓸 수 있고 그리고 H2SO4의 밸런스라는 거는 0.1863P는 여기 0.1243F 더하기 200kg 중에 0.777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H2O에 대한 거는 H2O 0.8163P는 0.8757F 더하기 200kg 중에 22.3% 0.22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푸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